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상시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작업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하래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했고요. 표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 G4번부터 시작해서 G11번 영역에 그랬어요. 지금 그 영역이 지금 요 빈칸 얘기하는 거죠. 요 빈칸에다가 학생별 모의고사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그때 평균 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삽입이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 요걸로 이제 만들어서 실행하라는 거죠. 요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3에서 C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해라. 그리고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우리 평균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단추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 들어가면 되겠죠. 자, 개발 도구 먼저 들어갔고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우리 단추라는 거요. 단추라는 거 클릭해주고 이 단추를 B의 13에서 C의 14 그랬으니까 B의 13에서 C의 14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면 매크로 지정하고 이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죠. 매크로 이름은 이제 평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평균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냐 안 켜졌냐 그거는 여기에 기록 중지가 떴냐 안 떴나 그거 보면 되죠. 그리고 상태 표시래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 버튼이 표시가 됐냐 안 됐냐 그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크로 켜졌으니까 우리 평균 계산하자고요. 자, 일단은 G의 4번 셀 선택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에버리지하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입력해주고 국어부터 시작해서 사회까지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 그랬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요거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채우기 엔젤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전부 다 이제 평균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평균 구해놓은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단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이제 평균이 다 계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름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우리 여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줄. 우리 제목 써져 있는 곳이요. 자, 이 영역에다가 셀의 스타일을 강조색 4번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도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사각형 이거를 동일한 시트 2의 13에서 F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셀 스타일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사각형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죠. 문제에서 이제 2의 13에서 F의 14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사각형 얘를 그릴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도형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각형에 보게 되면 우리 직사각형 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주고 2의 1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 요 영역이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 놓고 손만 띄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도형 만들어졌어요.
그럼 도형에다가 아예 이름 쓰고 시작하자고요. 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도형에다가 어떤 이름 집어넣어라. 셀 스타일 하고 집어넣어라 해서 셀 스타일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비어있는 칸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도형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로 하라 그랬으니까 셀 스타일 하고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기록 눌러주면 되죠. 자, 기록이요. 기록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제 어떤 매크로 만들 건지 그거 이제 실행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셀 스타일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본 다음에 강조색 4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강조색 4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됐어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죠.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록 중지 해야 돼요. 해서 기록 중지, 이 상태 표시 아래쪽에 있죠.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셀 스타일 강조색 2번으로 바꿀게요. 바꿨다가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강조색 4번 그걸로 이제 바뀌면 되겠죠. 자, 클릭해 봤더니 강조색 4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동그라미 2번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차트 작업으로 일단 이동부터 하자고요. 차트 작업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제품 관리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 차트가 지금처럼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지에 있는 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지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제공해준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판매량과 재고량 이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게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 계열 보게 되면 이제 입고량도 있고 판매량도 있고 재고량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상에서 판매량하고 재고량 이 두 가지만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 입고량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입고량이 지금 우리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고량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랬어요.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하래요. 추가를 하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림처럼 이제 판매량, 재고량, 현황하고 요 제목이 이제 만들라고요. 그리고 그때 글꼴은 도둠체, 크기는 16포인트.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차트 먼저 선택해 주고요. 차트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이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트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클릭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우고요.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판매량 슬래시 그 다음에 재고량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차트 제목이 써져 있는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한번 클릭해주고 도둠체 16포인트 지정해야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글꼴이요. 글꼴은 도둠체다 해서 도둠체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도둠체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다 해서 16포인트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이 그림 영역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지정하시오. 지금 우리 거는 이렇게
주 눈금선이 쭉쭉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가운데에 그런 주 눈금선이 없죠.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우리가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 채우기 색깔 표준색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단색 채우기 들어가면 되겠죠. 단색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색깔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지정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눈금선 들어가면 지금 기본 주 가로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범례 위치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도둠체 12포인트로 그렇게 크기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범례가 아래쪽에 있죠. 요거 이제 오른쪽으로 배치하게끔 그렇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범례니까 범례에서 우리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범례 서식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례 위치를 바꿀 거니까 해서 우리가 이제 범례 옵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범례 위치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둠체 12포인트 요것만 지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글자 모양 크기 바꿀 때는 홈이라는 메뉴로 가야죠.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글꼴 찍어주고 우리 도둠체라는 거 최근에 사용했었죠. 차트 제목 바꾸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다 해서 12포인트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세로축의 주 단위를 100으로 지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일단 해보자고요. 자, 그럼 세로축 그럼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한번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 서식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축 옵션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축 옵션이라는 거 찍어주고 주 단위를 100으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단위 중에 주 단위가 지금 얘예요. 얘. 자, 여기에 50이라고 돼 있는데 얘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100이라고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0, 100, 200, 300, 400 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차트 영역 먼저 선택을 해주고 클릭 한번 해주면 차트 영역 서식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때 이제 테두리 바꿀 거니까 우리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해서 우리가 테두리를 너비는 3포인트 그리고 둥근 모서리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테두리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테두리 펼치고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있습니다. 너비를 이제 3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3포인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3포인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 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뭐 다른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 차트 문제, 매크로 문제 두 문제 다 풀어봤는데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그 부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